안녕하십니까. JTV 전원뉴스입니다. 전주시의 동별 인구 편차가 최대 13배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받는데 동별로 질적 차이가 커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선 기자입니다. 전주 효자사동 주민센터입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릴 정도로 각종 민원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 효자사동의 주민수는 73,600명, 풍남동 5,600명에 비해 13배 많습니다. 공무원 1명당 주민수는 각각 2,900명과 620명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대기 인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40분 이상 기다려본 적도 있습니다. 직원들도 힘이 들고 민원인도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시 33개 동의 평균 주민수는 2만 명, 하지만 70% 가까운 21개 동은 2만 명 미만이고 6곳은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인데도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뉜 혁신도시를 포함해 행정구역 조정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과대동과 과소동의 행정 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동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2년 전 외부 용역을 마치는 등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문제 등을 고려해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해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외적인 상황들이 마무리되면 심도 있게 주민의회 의견 수렴을 마지막으로 거쳐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구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주민센터에 넘기는 이른바 책임동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정치를 추구한 20대 총선의 정당 경선이 큰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광주는 수기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공천 시도를 펼쳤지만 전북은 단순한 전화 여론조사로 경선을 끝내 말뿐인 새정치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광주 경선을 수기 배심원단으로 치렀습니다. 수기 배심원제는 후보들이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정책을 발표한 뒤 배심원단들이 투표로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후보의 정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의식이 발전한 광주에서 이런 제도를 실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고 또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 전북의 경선은 단순한 전화 여론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시간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수기 배심원제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의 정책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셈입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어떤 공천의 원칙, 방법 이런 것들이 총선에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것은 겨우 인지도에 앞서는 그런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됐다는 거고요. 지역 갈등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 정치 혁신안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경선 방식까지 별로 나아지지 않아 전라북도 정당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탄소산업과 동서횡단철도, 백제유적 개발 등을 놓고 폭넓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금강하구처럼 민감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초 경상북도와 탄소산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전주 김천 동서횡단철도와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함께 건의해 전주 김천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동서의 화합의 장이 되는 그 문화교류의 장이 되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돼야만이 국가 전체의 균형축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호남권으로 묶여있는 광주 전남과는 1년에 2차례씩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라도 천년기념사업과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등을 주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들 시도와 함께 충청남도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두 지자체는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올해는 백제 유적 복원 정비와 관광산업 연계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충청남도는 전라북도에 서해안 고속철도망 구축과 백제왕도 핵심 유적 정비, 대둔산 국립공원 승격 등 8가지 상생 협력 사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현안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접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응하면 훨씬 중앙정부에서 수용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의 협력 과정에서 서로 민감한 문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라북도가 빠른 신설을 원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남과 충청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금강 하구뚝의 해수유통을 원하지만 전북은 해수유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감한 문제도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과정에서 논의돼야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잦은 요즘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분들 많은데요. 커피와 녹차를 주로 많이 마시게 되지만 검정콩과 팥, 수수 등 잡곡으로 만든 차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균 기자입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합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이 가운데 검정콩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암과 항노화, 시력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 붓기 완화에 좋습니다. 수수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검정콩차는 항암, 항산화 효과, 팥은 이뇨작용, 수수는 혈당 및 고혈압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몸에 좋은 잡곡을 먹을 때는 차로 마시면 편리합니다. 잘 씻은 잡곡을 10분 정도 볶은 뒤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내면 됩니다. 맛이 구수하면서 깔끔해 집에서 보리차처럼 끓여 먹기도 좋습니다. 이게 잡곡차를 마셔보니까 영양소도 많고 몸에도 좋고 맛도 끝맛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수시로 마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콩과 팥, 수수로 만든 잡곡차는 커피나 녹차와 달리 카페인이 없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음료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남원시 운봉읍의 한 농로에서 81살 이모 씨가 경운기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옷이 바퀴에 말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18.2도, 전주는 16.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